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정말 때이른 고온 현상이 좀 펼쳐졌습니다. 아마 꽃 보러 나들이 다니시는 분들도 반팔 소매 입고 나가서도 덥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오늘도 서울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면서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더운 날씨는 이번 주 중에 수요일쯤 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나서 평년 기온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봄 기운 다시 한번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큼 다가온 봄 분위기처럼 부동산에도 봄이 얼른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2부 시간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은 깔끔하게 날려드릴게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열어둘 거고요. 언제나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가득 채워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게요.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대표 김남현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한 달여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둘씩 장관 후보자들께서 공개가 되고 계시는데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신임되신 걸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과거 여태까지 정부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 국토부 장관께서 하나씩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언제나 발표되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권 교체와 더불어 국토부 장관마저도 교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책적인 변화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반적인 국제 정세는 아주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내외적인 상당히 큰 변화가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도 빠르고 영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이런 국내외 정세와 더불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와 경제 분야 너무 많은 영향을 부동산에 좀 끼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큰 변화를 앞두고 지금 여러분의 고민 더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외적인 상황까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악재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봄은 아직 좀 멀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실 텐데 여러분의 그런 답답함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면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2-2638-3971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김남현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순서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희 이 집이 앞으로 이 전망과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매도한다 하면은 다시 집을 매수해도 되는 건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집을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건데 네, 어떤 집 네. 보유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여기가요. 네. 서울시 구로구 네. 디지털로 319 그 현대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 거주도 좀 하고 계세요? 네, 거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구로구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 이걸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먼저 이걸 팔아야 하는지 만약에 판다면 다른 데 가서 좀 매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건데 혹시 보신 지역도 좀 있으세요? 네, 이거를 하고 약간의 여윳돈하고 합해서 저기 용산구에 있는 빌라를 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라.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보태서 용산 상급지로 그런데 이제 다세대 네. 주택 쪽으로 좀 이사를 가보면 네, 어떨지 네. 한번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 잘 들어봤고요. 네.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지도상에다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저기 그 도림천변에 있는 아파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구로디지털 단지랑 대림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죠?
네, 맞습니다. 자,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거는 2017년도에 매수했거든요. 2017년도 매수를 해서 네, 7월 달에.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가격이 뭐 한 절반 가격에 매수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황 자체가 거의 대부분 아주 비싼 지역들이 있죠. 강남이라던가 뭐 마포, 용산이라던가 그런 지역들 위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시기여서 서울의 약간 외곽이나 좀 저렴한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좀 덜 올라 있었던 그런 때였죠.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좀 늦게 왔어요. 사실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하게 상승을 이루어낸 시기가 코로나 터진 다음이죠. 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 이제 요 기간 동안에 가장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최근에? 그냥 보합이에요. 그렇죠. 네. 또 보니까 여기 간혹 가다가 한 건씩 좀 많이 호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거래된 건수도 한두 개씩 나오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을 이게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고점 찍고서 이렇게 횡보하는 중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이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디가 그러냐면 경기도 외곽 지역들 중에서 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던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모양이고 또 그 지역들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요게 꼬꾸라져 가지고 꽤나 많이 가격이 조정된 지역들도 조금씩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좀 외곽 지역들이 있죠. 뭐 구로 따지자면 가장 급하게 오른 구들이 뭐 노원, 도봉, 강북, 뭐 성북구라던가 또 구로구나 뭐 금천구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런 지역들이 요새 언제 최고가로 거래가 됐었냐면 작년 있죠, 작년. 2021년도 가을쯤에 다 최고가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거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급해가지고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호가를 낮춰서 거래가 조금 한두 건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더 못 치고 올라가는 거는 단순히 아파트가 잘못돼서 아파트 문제일까? 아니면 전반적인 이 시장 분위기가 문제일까?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이거 팔고서 용산 가면 어떨까요?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네. 만약에 이 아파트만 문제였으면 이거 팔고 용산 가면 다 해결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지역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격을 더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뭐 금리도 있고 너무 오래된 네. 아파트? 연식이 오래됐다. 예. 연식 오래됐으면 재건축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재건축은 솔직한 얘기로 민간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동의만 잘 해가지고 여기서 공사비가 얼마 나오든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재건축으로 공사하게 됐을 때 그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요새 뭐 철근값, 시멘트값, 원자재값 다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때려 부수고 다시 지었을 때 지금이 보니까 한 591세대 정도가 되네요. 네, 네, 네. 591세대에서 한 1,500세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오는 한 900세대를 비싸게 일반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돈 거의 안 들어요. 오히려 20평대 가지고 30평대 아파트를 신축으로 공짜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591세대에서 늘어나 봤자 몇십 세대 못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은 어느 정도 찍은 상태에서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앞으로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 그냥 눌러앉아서 거주하다 보면 이거 가격 떨어지면 못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더 산단 말이에요. 한 5년, 10년 더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지금은 30년 차인데 한 40년 차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주하기는 더 불편해질 거 아닙니까? 네. 세월이 더 흐르니까. 그런데 세월은 흘렀는데 재건축은 요원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시기적으로는 한 번쯤 정리할 시기는 맞는 것 같다.
아, 아주 오랫동안 끌고 가봤자 여기는 개발로서의 가치가 조금은 부족하다. 아,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최근에 서울시 도시계획이 새로 수정돼서 발표가 됐어요. 2040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 안에서는 이런 하천들 있죠. 지천들. 한강으로 향하는 뭐 안양천, 도림천, 홍제천 이런 하천들. 그 하천들 인근을 잘 정비해가지고 지천 르네상스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적으로 이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호재는 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게 원체 먼 미래에 대한 계획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눈에는 시기적으로는 정리를 해도 됨직한 시기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일단 드리고 두 번째, 아, 네. 6589 용산 다세대 가면 어떨까요? 이 네. 질문을 하셨는데 네. 지금 용산 다세대를 요거 팔아서 한 6억대 가지고 가봤자 살 수 있는 건 투룸밖에 없어요. 용산에 뭐 효창동을 가건 청파동을 가건 어딜 가든지 간에 용산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뭐 개발에 대한 이슈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프리미엄이 이미 이만큼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태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엔 그렇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치를 누리고 싶다면 일단 정리하시고 재건축 내지 리모델링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사업성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더 나아 보인다. 답변이 되시나요? 여기도 음.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도 이제 30년 차 들었으니까 예. 바라볼 수는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고 네. 더 입지 여건이 조금 더 나은 재건축 단지. 근데 문제는요. 그런가요? 입지도 좋고 재건축 사업성도 좋고 세대 규모도 크고 이게 다 좋으면요. 뭐가 문제겠어요? 너무 비싸요. 아, 이거 찾아가지고 그렇죠. 떠나려면 어디 가야겠어요? 강남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 가야겠죠? 압구정 같은 데들. 저는 근데 못 사실은 이게 가요.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길 떠나서 만약 리모델링 사업성이 조금 더 있는 쪽으로 갈래요. 그러면 더 멀리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으로 좀 더 빠르게 갈 만한 데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가격에서는 용산이 노원이라던가 더 멀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지를 시청자님께 드릴 건데 그냥 이런 거주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감수하고서 그냥 눌러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는 될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 연식 들었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뭐 3억, 2억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눌러 사는 선택지가 하나가 있고 매도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이런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또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거주를 그냥 하면서 별도의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투자가 뭐 4억, 5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용산 같은 재개발 구역도 있겠지만 1억대, 2억대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들 아직 서울에 많습니다. 그런 데로 별도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살면서. 그렇죠. 살면서. 집은 집으로서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지 중에서 한번 가족분들하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영 해결이 안 되시면 한번 오세요. 아, 네. 김라면 네. 대표님. 아, 네. 아우, 지금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아주 고맙습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보셨던 방향대로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 매도하고 용산 다세대로 이사 가는 거 반대 의견 드렸어요. 세 가지 대안을 좀 넉넉하게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가족분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사는 동네는 어정우 시내고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사는데 네. 그 7월 달에 그 입주할 새 아파트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아파트를 입주를 하려고 하면은 주택을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가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이
구역이 지정돼가지고 아,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팔기도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가져가자니 세금 문제 때문에 곤란하고. 네, 그걸 알겠습니다. 우선 네. 7월에 새 아파트의 분양권 이제 입주 계획이 있으신데 그럼 지금 거주하는 집을 원래는 좀 비과세 받고 매도하려고 했지만 이게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그럼 조금 더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예. 네, 혹시 지금 저희가 정확한 상담 위해서 거주하시는 집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예. 어정부시 어정부 3동 361에 32번지요. 361에 32번지. 32번지. 의정부시 의정부 3동 361에 32번지. 여기 주택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역 이름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분양받으신 아파트는 어디 있어요? 조합은 승객 입주권을 산 거예요. 입주권을 사셨어요? 그것도 그럼 네. 재개발 재건축이겠네요? 그것도 재개발이에요. 그것도 이 정부인가요? 우리 바로 옆에 네. 중앙 2구역요. 바로 옆 구역. 예예. 지금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것도 지금 구역 지정은 됐다는 말씀이시죠? 시청에 신청하고 있대요. 지금 구역 지정 그 동의서 받아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주민들이 입안을 하셨기 때문에 시청에서 그거를 승인의 여부를 결정을 하는 중이고 그게 네. 결정되면 이제 구역 지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주민 공람 거칠 거고 또 추진이 설립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겪으셨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입주권은 한 개가 입주를 언제 예정인가요? 7월 말부터 입주라고 그랬거든요. 올해 10월 말부터요? 7월 예. 7월 말부터 예. 이제 거의 다 입주 시기가 됐네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우리가 선택지 중에서 제일 먼저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그렇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세금이거든요. 예. 얘만 문제 없으면 사실 뭐든 다 끌고 가면 돼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이 첫 번째로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으신지를 제가 알아야 돼요. 지금 주택은 제 명의로 돼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기 의정부 3동 거 예. 요게 이제 시청자님 명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입주권은요? 그 아파트는 네. 남편하고 공동 명의로 돼가 있어요. 공동 명의로 돼 있으시고 예. 지금 요거 가지고 계신 3동 거 보니까 다세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단독 아닌가요? 단독 주택. 예. 단독 토지 몇 평짜리인가요? 40평 조금 넘어요. 40평이 조금 넘고 이거 혹시 그 주민들이 예. 단독 가지신 분들 두 채 분양 받읍시다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저 두 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디든 지금 다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이거 실제로 1+1 해가지고 30평대 하나, 20평대 하나 이렇게 분양을 받아봐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이게 3주택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분할지를 명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께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예. 자녀분 주택 있으세요? 원룸 하나 가진 데가 있어요. 어떤 원룸이에요? 어디 있는? 송파에 그거 다세대 원룸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송파 무슨 지역이죠? 무슨 동? 거기가 어디지? 뭐 석촌동인가요? 예, 석천동 맞아요. 석촌동에 예. 이거 직접 들어가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것도 직장이 또 네. 다른 데 옮기는 바람에 네. 월세 받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석촌동 거 파세요. 안 그래도 팔려고 내놨는데 네. 요새 매매가 안 돼가지고 몇 달 네. 됐는데. 시간이 많이 급하진 않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예. 왜 그러냐면 이거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되실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정확한 시기는 안 여쭤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시적 1가구 혜택이 받으실 수 있는 상태시라면 요 기간 내에는 그 석촌동 거 팔고 자녀분한테 요거 가지고 계신 단독을 넘기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근데 시청자님은 딸애가- 그 분양받으신 아파트로 들어가 2년은 거주하시고요. 예. 근데 우리 딸애가 네. 의정부까지 출퇴근하기 힘들고 네. 고난하다고 안 받겠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출발 단계예요. 예. 입주하는 데까지 세월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해도 7년, 8년에서 늘어지면 10년 넘게 걸려요. 그러면 대표님 네. 그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묶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제 앞으로?
묶을 수는 있는데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법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법에서는 임대 의무 기간인 10년을 채워야지만 임대 사업자 혜택을 주거든요. 현행으로는. 그래 만약에 근데 봐봐요. 지금 10년 전에 철거되면 어떻게 해요? 아. 철거되면 임대 기간 못 채웠다고 간주가 되고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명의를 증여 형태로 해가지고 세금 좀 내더라도 예. 따님이라 그러셨죠. 예. 따님한테 원룸 싸게라도 좀 정리하시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차라리 이걸 가지고 가는 게 따님 입장에서 훨씬 나아요. 훨씬 낫죠. 예. 제가 봐도 그거 막 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님한테는 이 기간 남은 게 조금은 있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 포함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까지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세무적으로 상담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석촌동 거를 조금 빠르게 뭐 1,000만 원 싸게라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따님한테 증여를 하세요. 아 그래도 정여해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전 낫다라고 봅니다. 이미 구역 지정까지 됐으면요. 사실은 잘 되건 못 되건 일단 가긴 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게 그거를 뭐 20몇 년 동안 음. 계속 사는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재개를 한대 가지고 네. 그 팔기 너무 아깝고 또 정도 네. 들고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상담을 한번 해보자 싶은 마음. 이거 만약에 팔고 예. 대단한 뭐 월등한 대안이 있었으면 제가 팔라 그랬을 텐데 사실은 대안이 월등하게 좋은 건 없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안에 있는 개발 예정지 요런 투자는 될 수가 있는데 이미 뭐 개발지를 가지고 계신데 팔고 뭐하러 예정지를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금만 이중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차라리 증여하시는 것도 세금은 좀 나가요. 따님 입장에서 증여 취등록세도 중과가 되고요. 또 증여세는 별도로 나올 거고요. 중과는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증여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 정리할 때는 시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청자님 공식? 지금 저는 방향만 알려드렸고요. 아, 네. 시청자님은 세무 상담을 통틀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꼭 받으셔서 정확하게 네.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부터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세요. 네. 네, 여기까지 정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세금적으로 절세 혜택을 가져가는 거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증여와 또 이 매매를 좀 잘 활용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꼭 세무사분과 만나서 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저희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그 청약을 당첨돼서 23년 입주 예정인데요. 네. 예, 거기에 수원 화서역의 프루지오 브리시엘이라고요. 네. 45평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여기 향후 전망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저는 현재 미혼이라서 네. 예, 45평이 저한테 큰 것도 있는 큰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차후에 2년 실거주 후에 그걸 계속 가져가면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 아니면 매도하고 포트폴리오 가져갈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 입주 예정인 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아파트 말씀 주셨고 분양 받으셨으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나서 그럼 2년 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할까 이게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 아주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그러면 요거 한 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다른 건 없으시고? 예, 예. 이건 일단 거주 기간 충족하셔야겠죠. 네, 2년. 바로 화서역 역세권이에요. 네. 근데 화서역이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인가요? 계획되어 있는 게 더블이요. 더블인가요? GTX까지 네, 포함을 하고 정차를 안 하는구나. GTX는. 네. 그러면 신분당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주변 집값들이 여기에 당연히 자극을 받았겠죠. 이런 이슈들에. 그래서 30평대가 지금 기준 가격대가 얼마 정도 갈까요? 33평짜리가? 지금 저희 거는 분양가라서 그 시세가 아예 안 나고요. 옆에 화서 네. 거기 파크 프루지온가 걔네가 12억, 13억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쵸. 정확하게는 저도 잘 확실히 모르겠어요. 12, 13억 갈 거고 받으신 게 40평대라고 하셨으니까 뭐 못해도 한 15억대는 가겠죠.
그럼 분양가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금액이 뛴 거고, 그러면 시청자님은 이거는 어찌 됐건지 2년은 거주는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직장이 너무 멀지만 않으시다면 저는 그냥 거주 목적 1주택으로 끌고 가기에 굉장히 괜찮은 경기도권 아파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무리하게 이거 팔아가지고 현금 보태서 이사를 2년 있다 바로 갈 필요 없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하시고 나서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저는 요 이후부터는 투자자로서 가야 된다라고 봐요. 네. 투자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1주택에다가 돈 보태서 계속 이사만 다니는 게 투자자라고 저는 안 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들어갔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익시 전략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단순히 이사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별도의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별도의 투자가 언제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시기엔 요게 정답이었다가 또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바뀌고 하면 또 요게 정답이 됐다가 오답이었던 것도 정답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눈에 지금 현재에서 제한적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가장 효과 있는 거는 거주하는 1주택은 주택으로서 납두고 그리고 나서 임대 사업자 낼 수 있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를 일부 해놓는 거. 요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59제곱이라든가 아니면 음. 오피스텔 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발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 예정지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로 추가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동의서를 안 받고 있는 동네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 잘만 분석해 보면 앞으로 시가 대비해서 현재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어 있는 동네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은 작은 금액으로 하려면 다세대 투자가 될 거고요. 조금 여유 있는 돈이 있다면 단독 다가구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토지 한 3, 40평대 정도.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투자는 임대사업자로 묶었을 때 다주택자로서의 세제 부과를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주하는 1주택, 지금 보유 중이신 요 분양권, 요 분양권도 생애 1회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고의 투자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청자님 네. 직장만 너무 멀지 않으시다면 좀 네. 평수 넓더라도 입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저도 2년 입주가 일하는 아니라 건- 네. 좀 더 오래 끌고 가도 됨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년 거주는 무조건 채우시고 그 이후에라도 조금 더 끌고 가봄직하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계획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요. TV에서는 소리 아예 안 나오게 0으로 좀 해주시고 화면만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 말씀 이어갈게요. 저는 TV는 안 보고 그냥 전화만 받고 있습니다. 아, 네, TV는 소리가 밖에 조금 사람이 울려가지고 울리는 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 조금만 예. 가까이에서 부탁드릴게요. 지금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잠깐만요. 네. 좀 안 울리는 곳으로 옮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양주 하도 마서구리 네. 297-9번지요. 네. 이게 지금 주택인가요? 이거는 주택은 아니고 건물입니다. 네. 건물. 통상가. 통상은 통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상가 건물을. 예, 네. 이거기서 지금 그러면 임대를 좀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그 지역 향후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 남양주시 예. 하도읍의 마서구리에 297-9번지 한번 상가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 그 거리뷰를 예. 한번 띄워봤어요. 예, 그랬더니 코너에 있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새로 지으셨나요?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하셨나요? 한 2년 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렇죠. 딱 보니까 리모델링한 정도의 외관이 나와요. 예, 리모델링 했으니까 임대는 잘 나가겠네요.
예, 예. 지금 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1,000만 원 나옵니다. 월세가 상가 다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 보증금은 얼마 들어가 있을까요? 한 1억 5천 정도요. 2억 5천 정도. 1억 5천. 1억 5천. 예. 이거 매수하신 금액대가 얼마일까요? 27억 5천요. 27억 5천. 대출도 일부 끼셨겠네요? 예, 대출 있습니다. 대출이 얼마 정도나 있을까요? 몇 프로 정도? 16억요. 16억. 한 절반 조금 넘네요. 대출이 예. 16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수익률로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투자 금액이 뭐 대출을 빼고 나서라도 보증금 빼면 한 26억 정도 투자가 들어갔는데 1년에 예. 한 1억 2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대는 넘을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수익률이. 예. 4% 이상. 그러면 예. 수도권에서 공실 우려 없이 4% 이상 나오는 통건물이다. 그러면 예. 이거 빨리 팔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뭐예요? 향후 앞으로 발전 사항이 궁금합니다. 발전 사항. 예. 제가 봤을 때 요 발전 사항은 어디 달려 있냐면 요 마성역이 얼마나 빨리 환승역이 돼가지고 상권이 성장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성역도 환승 계획이 있잖아요. GTX죠? 환승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도 GTX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 않나요? 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GTX의 마지막 노선으로 해가지고 요쪽 일대에서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요걸 타기 위해서 요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권은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예. 확장이. 그러면 상권이 확장됐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임대료가 높아져요. 예. 그러면 이 상가 건물의 값어치는 뭐가 결정을 하냐면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곧 요 상가 건물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이 물건을 누군가한테 팔아야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사러 오시는 분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보고 오신단 말이에요. 뭐 예. 남양주도 갔다가 파주도 갔다가 저 분당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비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투자한 금액이 한 25억 투자를 하면 분당에서는 한 500 받는데 여기서는 1,000만 원, 1,200, 1,300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예. 그러면 당연히 건물 가격도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들이 당연히 상업 지역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요 지역들의 공실에 대한 이슈나 이런 걸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메인 상권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쪽 라인이 거기다가 코너를 끼고 있고 도로 전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예. 제가 대충 봤더니 이 앞에 끼고 있는 도로들이 전부 다 한 중로 이상은 되거든요. 적어도 한 10m 이상 폭은 다 돼요. 예. 그걸 두 개를 지금 끼고 있고 주차장은 어때요?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 지하가 있어요? 그럼 예. 더 좋죠. 지하 있고 그 주위에 한 예. 10대 정도 될 수 있는 예. 하천부지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팔 필요 없어요. 예. 앞으로 크게 나빠질 일은 그렇게 없다라고 봐요. 특히나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밑에 깔끔하게. 보면은 지금 주상복합 500세대 지으려고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그렇죠? 바로 길 건너인가요? 아니고 예. 이약 빌딩 있는 데서 마석 사거리 그 예. 좌측에 보면 건물이 있는 쪽으로 지금 예. 펜스 쳐가지고 뜯고 있습니다. 아 요쪽 말씀하시나 보네요. 사거리 쪽. 예. 당연히 이렇게 배우 세대가 늘어난다라는 점은 상권에 있어서는 100% 좋은 일이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사셨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현금을 그냥 냅두는 건 역시도 굉장히 좀 불안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체 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높다 보니까.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정리하신 분들이 이런 상가 통건물 찾아가지고 전 수도권을 다 떠돌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시청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제가 여태까지 상담하셨던 통건물 사신 분 중에서 상당히 그래도 수익률 괜찮게 잘 사셨다고 봐요. 아, 그러면 마성역은 예. GTX가 다닌 후에 이제 환승역이 된다 이 말씀이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이외에 다른 뭐 그게 있나요? 계획이? 계획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요. 마성역이 뭐 다른 노선이 이쪽으로 통과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 지금 확인해봐도 제가 봤을 때는 GTX 환승역이 되는 거 이외에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예. 환승역으로는.
물론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뭐 그거를 크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황 아. 자체로도 나쁘지 않아요. 아, 예. 제가 예. 아까 전에 그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도 다 여쭤봤잖아요. 뭐 주차장이라던가 도로라던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면 앞으로 공실 가지고 걱정할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끌고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석 사거리가 네. 앞으로 뭐 발전 사항을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한번 그거는요 해주십시오. 도시 예. 계획 얘기고요. 시청자님 물건하고는 큰 관련은 없어요. 예. 그냥 단순히 그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장사가 더 잘 되면 건물의 값어치도 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임대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현황으로도 그리고 교통 호재와 앞으로의 발전 그 지역 가능성을 따져본 미래 호재로도 계속해서 보유할 만한 가치 있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성남 수정구에 있는 재개발 지역 물건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매도하고 네. 분당으로 좀 갈아타 볼까 고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성남 수정구의 재개발 물건 어떤 것 좀 보유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신흥 1구역입니다. 네, 신흥 1구역에 네,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매도한 후에 분당에도 그럼 거주 목적은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좀 옮겨가고 싶으신 예, 거예요. 분당에서는 거주도 하고 투자 아. 목적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고 거주하면서 좀 분당으로 투자 가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건데 분당에서는 혹시 보신 곳이 좀 있을까요? 네네, 그 정자동 상록마을 라이프 주택 맞습니다. 라이프 단지. 정자동의 상록 라이프. 네. 이쪽으로 좀 실거주하면서 그래서 투자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좋은 방향의 흐름인 건지 한번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네, 거주는 경기도 양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요. 네. 자가신가요? 아니면 임대신가요? 여기 양평은 네. 임대입니다. 그러세요? 네. 저라면 이거 두 개 다 정리해가지고 분당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단순히 그 네네. 투자로서의 수익률 문제를 떠나서요. 네네. 어찌됐든지 지금은 1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세제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네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가지고 네. 계신 저기 신흥동인가요? 네, 신흥 1구역. 신흥 1구역이 면적이 엄청 넓죠. 6805번지 그렇죠. 문화원 이쪽 일대가 이쪽이에요. 네네. 한 세 단지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단지로 네. 따지면. 근데 네. 여기가 이제 구역 지정됐죠. 아니요, 지금 이번 달에 네. 시공사 선정 들어갑니다. 시공사 선정 들어가나요? 네네. 그러면 요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재개발로서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많이 붙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거는 진행 절차가 뭐 관리 처분 계획 쓰고 그리고 나서 2주 철거 착공 한 1, 2년 걸쳐서 네네. 하고 그리고 또 철거한 다음 분양 승인 받아서 분양하고 공사 기간 한 3, 4년 걸쳐서 입주까지 들어가려면 앞으로 이제 28년 예정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한 5, 6년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5, 6년 남아 있는 요 기간은 사실 모든 기존에 있었던 작업들이 끝난 이후에 현실화되는 과정일 뿐이지 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이미 다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파나 입주 다 끝나고 나서 파나 프리미엄에 있어서는 아주 큰 편차는 나오기 힘들 거다. 만약에 이게 집값 주변 집값들이 전반적으로 한 5억이 더 올라줬어요. 뭐 저기 있는 신흥 주공이 됐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됐던지 간에 한 5, 6억 더 올라주면 프리미엄도 당연히 5, 6억 더 붙어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만 봐서는 여기서 5, 6억을 더 올려 붙일 수가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대비한 프리미엄은 시청자님께서 지금 팔면 어느 네네. 정도는 한 8, 90% 이상은 다 먹으실 수가 있을 거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는 저는 이사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분당이 여기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거니까 그쪽으로 투자하세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어차피 세월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투자가 될 거예요. 네네. 분당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가 뭐 쉽게 특별법 제정돼서 재건축 가겠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상당히 세월이 오래 걸릴 거지만 그래도 그 기다리는 세월을 양평이라고 하는 상당히 먼 동네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동네에서 아파트로 들어가셔서 이사하셔서 거주하는 게 더 편리하시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네네. 물론 거기라 그래서 프리미엄이 안 붙진 않았어요. 네. 분당이라고 해서. 특히나 최근에는 그 이번 대통령 후보님의 주 공약 중에 하나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호가가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라면 한번 정리하고 천천히 여유 가지시면서 분당의 모든 아파트들 한번 쭉 탐색을 하시면서 네네. 적당한 기회에 분당으로 이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게 더 나은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1주택으로 좀 갈아타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분당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화요일 2부, 월요일 2부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조금 더 키워볼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환경 이야기 좀 나눠보는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주말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새 정부의 인사가 발표가 됐었죠. 그중에서 우리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셨던 새로운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은 누가 신임이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보자시긴 하지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께서 신임이 되셨고 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상당히 많은 이 공약들, 그 공약들에 대해서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 공약들을 풀어 나갈지 상당히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하셨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 지금 여러 지역들이 가격 호가들이 많이 치솟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연일 서울 지역까지도 하락으로 이렇게 가던 분위기가 최근에 재건축 단지와 리모델링 같은 개발에 대한 이런 수혜지들을 위주로 해서 호가를 큰 폭으로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 섞인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수요. 이 실질적인 수요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실질적인 수요는 단순히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만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수요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심리에다가 살 수 있는 매수에 대한 능력, 즉 자금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수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자금이 있고 소득이 높아서 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1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까지 차단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적합한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적합한 공급은 이런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어떤 입지에서 주택을 갖기를 희망하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으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께 저 멀리 있는 동두천이라던가 파주에다가 신도시를 짓는다고 해서 이게 적합한 공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는 또 도심 내부에서의 공급을 강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주택자를 양산해 왔었던 규제 완화책들은 규제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완화되는 모습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냐면 지금 계속 대출 규제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 쪼여야 된다, 풀어야 된다 말들이 많은데 대출 규제 현행과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다주택자가 또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많이 매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지금 이창용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연일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900조에서 2,000조까지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채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빅스텝이라고 해서 한 번에 0.5%씩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까지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14일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있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거의 대부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중은행들 금리가 치솟는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5대 은행들 1등급 신용등급을 가지신 분들이 신용대출을 받으셨을 때 평균 금리가 이미 5%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 때문에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대출 규제 완화는 어렵겠지만 충분한 소득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많은 젊은 세대인데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런 분들에게는 DSR을 적용을 하더라도 LTV 완화만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실수요가 실제적인 수요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금융과 또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력 있는 1주택자를 매입하게끔은 도와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까지를 시사한 바는 아니다. 또 공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택지에 대한 개발 계획보다는 도심 내에 있는 노후된 저밀도 주거 지역들을 재개발 혹은 모아주택, 공공재개발 혹은 뭐 공공도심복합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계속해서 도심 내부에 실질적인 적합한 공급을 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에 대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6천 건 정도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이 거래 건수가 무려 1,000건 미만까지도 떨어졌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4분의 1 토막, 그리고 가장 높았었던 코로나 직후와 대비해서는 뭐 10분의 1, 15분의 1 토막까지.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로 예상되는 뭐 강남 재건축 단지라던가 혹은 분당 같은 1기 신도시들 이런 지역들의 호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보건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는 이런 공급 대책과 궤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의 투자가 맞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주고 사가지고는 가격이 하락으로 갔을 때의 위험을 절대 대비할 수가 없다. 즉 개발 예정지 중에서 프리미엄을 거의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작은 형태의 투자들,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쓰지 않고 내가 가진 현금 일부만 가지고서 묶어두더라도 없는 셈 치고 놔둘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하고 또 합리적인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노후도라던가 뭐 조합원 수라던가 또 요만한 필지 위에 지어질 수 있는 전체 아파트 세대 규모라던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조금은 세밀하게 분석을 한 후에 접근해야 될 그런 투자가 이제는 돼버렸다. 왜냐? 아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용산이건 뭐 자양동, 합정동, 뭐 대청마을, 고덕동 이런 재개발로 유망하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지역들이 작년, 재작년을 거치면서 이미 프리미엄이 몇 억대 단위로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나서 과연 내가 10년, 15년을 없는 셈 치고 묶어둘 여력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력이 있으신 분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작은 금액으로 좋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제가 내일과 그리고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는 세미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전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줄이고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알찬 지역을 잘 선별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주셨거든요. 그런 지역이 어딘지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짜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 진행되는 김남현 대표와 함께하는 1대1 상담 시간 통해서도 자세한 포트폴리오 짜가실 수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세요. 상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따뜻한 날씨 이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좀 오랫동안 이어진다고 하네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